안녕하세요. 조아우의 토마스 조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근무한 이력들 중에서 가장 특별했던 경험인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관련된 이야기고요. 제가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을 당시에 여러 가지 느꼈던 부분 그리고 특별한 점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근무를 했던 회사는 컴패스 그룹이라 그래서 식음료 전문 경영 회사로서는 세계 1위 기업이고요. 저희는 뭐 구글이나 아마존 뭐 그런 어떤 기업들을 비롯해서 어떤 여러 미술관들 그리고 어떤 관광 시설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뭐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였고요. 이제 매니저로서 제 담당 고객사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근무를 하도록 배정이 되었었습니다. 메트로폴리탄에는 카페도 굉장히 여러 개가 많고 굉장히 좀 나름의 고급스럽게 꾸민 레스토랑도 있고 4월부터 10월까지만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루프탑 바랑 카페가 있거든요. 그곳의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을 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제가 운영을 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었어요. 저는 사실 경력이 되게 짧아서 그런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제가 이제 1월에 그쪽에 배정을 받아서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잘 배우고 빨리빨리 이제 캐치업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저를 메인 이제 담당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특별한 뷰를 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죠.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되게 텅 빈 미술관을 혼자 저벅저벅 걸을 때 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러니까 오픈을 하기 직전이라거나 혹은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관람이 허가된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고요한 상황에 뭐 불도 이렇게 막 환하게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떨 때는 사실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. 근데 정말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는 그 뭐랄까 그 작은 미술품들에서 오는 그런 약간 웅장한 느낌? 그런 게 굉장히 좋았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. 맷 미술관의 2층에 가면 뭐 고흐나 드가의 그런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.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런 유명한 작품들 옆에 정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거기를 지나다니고 뭐 아마 뭐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이 미술품이 주는 보이지 않는 느낌과 에너지를 아실 거예요.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하면서 느끼는 그 느낌은 정말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지만 되게 행복했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거기서 일하는 동안 사실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베너핏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가족하고 지인들이 많은 덕을 봤던 것 같아요. 제 아내나 혹은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을 때 이제 좀 스페셜하게 VIP 투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모든 미술관 영업이 끝나고 되게 어두운 시간에 이제 한 명의 그 큐레이터를 붙여서 이제 같이 미술관을 투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뭐 아무도 없고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되게 유명한 그림이나 어떤 여러 되게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그 엄청난 규모의 미술관을 저희 가족끼리만 스페셜하게 투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좋은 베너핏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덕분에 사실 제가 거기서 일을 했던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도 사실 느꼈었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루프탑 옥상 정원에서 그 바를 담당하는 매니저였기 때문에 뭐 지인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 이제 뭐 칵테일이라거나 와인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좀 제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여기가 굉장히 특별했던 이유가 뉴욕에는 되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좋은 루프탑 바가 많아요. 근데 이 맷 루프탑이 정말 유일하게 딱 하나 이 센트럴파크 진짜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유일한 루프탑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보는 그 뉴욕시티의 뷰는 정말 특별한 뷰예요. 이 어퍼 이스트라는 동네의 부자들은 여기를 약간 특별한 사교적인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딱 가보면 정말 뭐 이스트 쪽 동쪽으로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굉장히 비싼 그런 고급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고요. 서쪽으로는 얼마 전에 그 조승현 님께서 유튜버로 뉴욕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쪽 센트럴파크 웨스트 쪽을 쭉 걸으시면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깊은 아파트들을 설명을 하신 영상이 있어요. 근데 그 아파트들이 보이는데
정말 압권인 거는 해가 이제 질 때 그 아파트들 뒤로 이렇게 지는데 그 건축물들 양식이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두 개 뭐 솟은 첨탑 사이로 지는 석양의 모습이라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. 그리고 이제 약간 사우스 쪽을 바라보면 이제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질비해서 보이는데 이제 그 라인이 뭐 플라자 호텔을 비롯한 여러 좀 유명하고 역사 깊은 호텔들이 쭉 늘어서 있고 이제 이게 저기 콜럼버스 서클까지 이어지는데 그 밑에 쪽으로 센트럴파크가 보이고 그거와 함께 이제 위쪽으로 이제 건물들이 막 보이는데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그 날씨에 따라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뷰를 감상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큰 베너핏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제가 거기서 느꼈던 좀 특별한 점은 제가 살고 있던 세계랑 정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. 예를 들면 맷갈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들은 본인의 결혼식을 위해서요, 그 맷에 가보면 그 템플 오브 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연못 같은 게 이제 크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이집트의 유적 그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 전시해 놓은 넓은 공간이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거기를 하루 종일 통째로 빌려요. 그런 광경들을 보고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한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사실 여기 일하면서 느꼈고요. 뭐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특별한 날들이 오면 뭐 대대손손 그 미술관에 기증을 했던 그런 자녀들이라거나 혹은 뭐 정말 뉴욕이나 미국에서 정말 뭐 한 파워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사교 모임, 그 미술관이 닫혀진 어떤 특별한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그런 행사들이 생기거든요. 그런 걸 정말 보면 아 이게 되게 웅장하고 좋다, 나도 저기에 되게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박탈감 그런 걸 느끼기도 해요. 사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특별했던 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그 커리어적으로 뭐 당연히 이력서상으로도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가 돼요. 여기 제가 일을 하고 나서 링크드인이라고 해서 다른 영상에서도 이 링크드인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사이트인데 거기에 메트로폴리탄에서 일하는 이력을 추가를 하니까 정말 많은 그런 연락들이 와요, 먼저. 그래서 뭐 혹시 이런 오프닝이 있는데 관심이 있니? 이런 식으로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.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근무를 했던 회사에서 인터뷰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고, 여기서 일을 했다는 그 이력 하나가 주는 그 파워가 엄청나요, 정말. 왜냐면 아무리 내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뭐 메트로폴리탄, 뭐 루브르 박물관, 뭐 대영 제국 박물관 이 정도는 다 한 번씩은 최소한 들어봤을 내 이름들이잖아요. 그런 데서 어쨌든 일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제 이력서상으로 엄청난 큰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, 당연히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노력을 열심히 했고 그렇게 또 항상 일을 하면서 뭔가 프로페셔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제 스스로도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느낌은 솔직히 있었어요. 뭐냐면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뭐 혹은 뭐 관광객으로 미술관을 방문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에 그동안 진짜 노력한 거에 보람이 있었구나, 진짜 고생 많았다, 정말 되게 그런 뿌듯함을 느꼈었거든요. 특히 그리고 첫 출근했을 때 피프스 애비뉴, 5애비뉴 선상에서 딱 보는 미술관을 봤었을 때 뭐랄까 그냥 되게 그런 막 가슴 뜨거워지는 뭉클함도 되게 느낄 수 있었고, 아무튼 그 미술관 자체가 주는 그런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게 이력서상의 하이라이트든 제가 여지껏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 보상을 주는 듯한 그런 힐링이 되는 느낌? 그런 의미가 좀 저한테는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솔직히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 미국에서 살면서 대놓고 인종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 살짝 나를 무시를 하네?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이게 시대가 발달이 되고 문화적으로 성숙한다고 해도 저 개인적으로 사실 느꼈을 때는 제가 뭐 영어를 잘하고 말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딜 가나 그 흔히 말하는 좀 약간 속되게 말하면 그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.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아침에 만나면 반갑게 다들 인사를 해요. 그분이 미술관에 뭐 어떤 정말 높은 포지션에 계시든 아니든 심지어 뭐 관장님도 만나게 되면 되게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러거든요.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네, 정말 저 인간은 왜 저럴까? 저도 똑같이 해요. 왜
너 인사 안 해? 그럼 나도 안 해. 뭐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뭐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도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.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는 해요. 어디 뭐 넓은 복도를 지나가다 모른 척 한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사실 그냥 간단하게 정말 뭐 Hey, how's it going? 뭐 이 정도만 인사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눈도 안 마주쳐요. 너무 기분이 나쁜 그런 적도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느낀 적 없었고, 이 이후에 이제 매트 이후에 제가 뭐 모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또 다른 약간 뭐 미술관, 박물관 개념의 고객사로 트랜스퍼를 하기도 했는데, 거기서도 사실은 느껴보지는 못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 굳이 그 미술관에서 안 좋았던 기억을 찾아보라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, 사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깜빡한 게 있어요. 여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일하면서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고, 이건 아마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라면 다들 마찬가지일 텐데, 여기 그 미술관,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지하에 이제 직원들만 다니는, 혹은 뭐 미술품들만 다니는 통로에 가면요, 아트에게 양보하세요라는 사인이 곳곳마다 붙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볼록 거울이라 그래서 교차로 형식의 복도가 있으면 무조건 그런 사인이 다 붙어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움직이는 미술품들의 가치들, 이 전시관이라던가 미술품들이 한 자리에 그대로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물론 뭐 정말 유명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뭐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지 않지만, 가끔씩 이제 특별전을 한다거나 어떤 전시관에 있어서 좀 재배치를 한다거나 하면 이제 미술품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데, 이 미술품이 만약에 움직이잖아요. 카트를 통해서든 움직이면 모든 사람은 벽으로 붙어서 제자리에 멈춰 있어야 돼요. 왜냐면 내가 본인이 움직이다가 혹시라도 자칫 잘못해서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제 이게 가치를 정말 뭐 매길 수도 없겠죠. 역사적인 그런 가치는 뭐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술품이 다닐 때는 꼼짝 마 이렇게 있어야 되고, 미술품이 오면 무조건 그 미술품에게 먼저 길을 양보를 해야 됩니다. 미술 작품과 예술품에는 최대한 그 예의를 갖춰서 배려를 해야 되는 문화가 가장 기본적인 문화입니다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력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특별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, 제가 이야기를 재밌게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도 나름대로 뭐 제가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꾸밈 없이 가감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, 뭐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떠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빠염.